안녕하세요. F5 성형외과 이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광대라는 뼈는 우리 얼굴 앞쪽 턱뼈하고 뒤쪽의 두개골 쪽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뼈가 됨으로써 병원에서 찍은 CT 사진을 보면 앞턱뼈 부분하고 뒤의 뼈를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턱뼈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뼈로 완전히 뼈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공간이 없이 뼈 자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광대는 아래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앞턱과 뒤의 두개골 쪽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중간에 공간을 두고 공중으로 떠 있는 뼈가 됩니다. 그래서 턱뼈는 이 뼈 자체가 넓게 발달하거나 앞쪽이 길게 발달하면 그 부분이 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달한 뼈를 일부 이렇게 잘라서 뼈 자체를 삭제를 시켜주는 수술이 턱뼈 수술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광대는 이 뼈의 두께가 두툼하기 때문에 광대가 더 두툼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광대가 공중으로 높게 뜨게 되니까 광대가 더 커 보이게 되고, 이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광대가 얼굴에 가까이 붙게 되니까 광대 크기가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은 턱 수술처럼 뼈를 깎아서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광대 앞쪽하고 뒤쪽을 절골이라고 끊어줌으로써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조각을 만들게 되고, 그 조각을 이 공간 안쪽으로 밀어 넣고 다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함으로써 이 공간의 크기를 좁혀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광대수술 절골 방식을 보자면 앞쪽 부분 뼈는 45도 광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벳 L자 모양으로 절골을 하게 되고, 뒤쪽 끝쪽은 되도록이면 많은 역광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가장 뒤쪽에 일자 형식으로 절골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한 동영상을 보자면 앞쪽은 입 안쪽 절개를 통해서 광대 앞쪽 45도를 노출시키게 되고, 앞쪽으로 의료용 전기 도구를 사용해서 앞쪽 부분 뼈를 이런 방향, 또 아래쪽에서는 옆으로 꺾어주는 방향으로 알파벳 L자 형식으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 뒤쪽 부분 절골은 광대를 가장 많이 포함하기 위해서 가장 뒤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절개선 자체도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두피 쪽으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흉터가 좀 보이더라도 확실한 고정을 위해서 구렛나루 머리카락 부위를 절개를 해서 절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광대 수술에 어떤 수술이 있는지 내용을 보자면, 일단 퀵광대 수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광대를 고정하지 않고 주로 옆광대 부분만 수술하는 수술법을 퀵광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광대 수술은 말씀드렸듯이 앞쪽 45도하고 가장 뒤쪽 옆광대 부분을 포함한 앞뒤를 절골해서 광대뼈를 밀어넣는 수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퀵광대 수술은 앞쪽 45도 부분은 완전 절골을 하지 않고 생목골절이라 그래서 전체 피질의 50% 정도만 절골을 시키고, 뒤쪽 부분은 피질을 완전히 다 절골을 시킨 후에 뒤쪽 부분에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앞쪽 부분은 꺾이기만 하게 되고 뒤쪽은 안쪽으로 완전히 함몰이 되면서 옆광대 주변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수술법을 얘기합니다. 장점은 특별한 고정이 없이 옆광대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은 이 45도 광대가 같이 발달이 돼 있어서 45도 부분이 조금 호전되는 양상이 좀 적게 되고요. 드물게 이 45도 부분이 생목골절이 되지 않고 완전골절이 될 경우에는 광대 위치 자체가 변형이 생기면서 처짐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옆광대만 좋아지게 할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수술법으로 일반적인 광대 축소술이 있게 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안 쪽 절개하고 두피나 구렛나루 절개를 통해서 45도 광대를 포함해서 절골을 하고 역광대를 포함한 뒷절골을 통해서 중간 부분 뼈를 안쪽으로 함몰을 시키고 앞, 뒤를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45도하고 역광대를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광대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앞뒤를 확실하게 고정하기 때문에 뼈가 많이 흔들리거나 움직일 확률도 없게 되고요.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하고 얼굴의 폭도 같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약간은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처짐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이 역시 상방 고정이라든지 박리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좀 예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3차 신경 근처에서 조금 더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술 부분 감각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광대 수술을 진행할 때도 뒷부분 절골을 구렛나루에서 시행하지 않고 두피 쪽에서 절개를 시행해서 길게 기구를 집어넣어서 뒷부분 절골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수술은 똑같이 앞뒤 절골을 해서 전체적인 광대를 밀어넣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뒷부분이 고정이 안 돼 있게 되면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유착이 일어나야 되고, 그 기간이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걸리면서 그 기간 동안 음식을 먹거나 입을 크게 벌릴 때 이 뒷부분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라는 분들이 한 20% 정도 환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피 쪽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흉터를 최대한 감출 수 있고 수술 시간도 조금 짧으면서 아무래도 핀 사용도 덜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어려움이 조금 덜하고, 향후에 또 핀 제거할 때도 좀 제거할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씀드렸던 약간의 흔들림이 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안으로 넣어놨던 광대가 안쪽에 있는 근육이 힘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해서 원래 위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분들이 이제 두피 쪽으로 흉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또 뼈의 위치가 역광대보다는 45도를 좀 주로 집어넣어야 되시는 분들한테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CT를 찍고 나서 어떻게 이제 플랜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를 찍게 되면은 정면하고 측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면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로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옆모습이 얼만큼 넓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에서 위 모양을 봤을 때는 45도가 더 돌출된 건지 역광대가 더 돌출된 건지, 또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 오른쪽 왼쪽 중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지 더 좋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역광대 부분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45도 돌출도 조금 관찰이 되지만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45도가 조금 더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역광대는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돌출된 느낌이 보이고, 그래서 수술은 마찬가지 45도하고 역광대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안 광대 수술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역광대 위주로, 왼쪽은 약간 더 45도 위주로 수술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정면에서 봤을 때 45도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절골을 시행하게 되고요. 뒷면은 역광대를 가장 많이 포함하기 위해서 최대한 뒤쪽에서 절골을 시행하게 됩니다. 절개는 말씀드렸듯이 입안 절개하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역광대가 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렛나루 절개를 주로 같이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